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혼기를 한참 넘겨 1년 전에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게 된 여자입니다. 솔직히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다들 결혼 후에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면 참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무탈하게 그런 시간을 이미 지나셨으려나요? 저는 딱 한 사람 때문에 결혼을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하나 싶은 위기까지 갔다가 왔는데요. 지금은 이 일로 인해 제게도 진짜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그런 기분으로 살게 됐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며 제 시간이랄 게 하나도 없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연봉은 높았지만 장점은 그것 하나 빼면 모든 게 단점이었죠. 솔직히 직급을 유지하느라고 결혼, 임신, 그런 생각은 애초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주변에서 육아휴직이라도 떠나면 묘하게 그런 분위기가 돌았죠. 3팀에 일하던 박과장 알지? 곧 비니깐 그 자리로 와. 그분 육아휴직 간다던데? 돌아오면 팀이랑 싹 바뀔 건데 적응 못하게 해서 내보내야지. 두고 봐. 오면 지 손으로 사직서 쓰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평생 직장을 놓치느니 다른 건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일찍이 마음을 접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기업과 함께 제품 생산하는 일이 생겼고 그 일에 투입되면서 저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직장에 3개월간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익숙한 출근길부터 다 아는 사람들 틈에서 다니다가 낯선 사람들 틈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니 힘들더라고요. 괜히 눈치도 보이고요. 그런데 막상 그쪽도 제가 어렵긴 매한가지였나 봐요. 다들 절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쭈뼛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저에게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죠. 무사히 오셨네요. 안 늦으시고. 김성근입니다. 그때 잠깐 뵀었죠. 멀긴 머네요, 여기가. 갑자기 경기도까지 다니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3개월이니까 하는 수 없죠. 괜찮아요. 금요일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스치는 인사말로 알고 대답하고 지나쳤는데 금요일이 되니 저와 함께 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 틈에 껴서 가는 지옥 같은 1시간보다 조금 막히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어색했지만 함께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됐고 결혼에 자신 없어 하던 오랜 생각을 서서히 바꿔주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일에 쫓겨서 내 삶이 불행해진다면 안 되잖아요. 희성 씨도 그건 한 번쯤 생각해봐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저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라서 항상 부모님이 싸우는 문제의 모든 원인이 돈이었거든요. 결국 다 파고 들어가면 돈이 없다는 것,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무조건 돈을 벌어서 이런 싸움은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게 제 목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가다 보니 그 사람 말대로 제 곁엔 든든하게 절 지켜줄 존재가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는 회사 사람들이나 일 관련한 사람들, 연락처에도 그게 다였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 기회에 소중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소중한 사람이요? 그게 연애하라는 뜻이죠? 아니요. 사랑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회사 사람들 말고요.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요. 여기 지원자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볼이 발그레해져서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일상을 살면서 계속 제게 되감기처럼 다시 재생되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하고 서툰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남편과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보는 일을 시작했고, 인생에 더는 없어서는 안 돼 제 반려자가 됐죠. 금요일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깊어져서인지 남편에겐 정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게 어색했지만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염두하지 않고 살았던 제가 본인과 결혼을 결심한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다 이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연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시댁 식구들이 눈치를 채고 밥을 먹자 얼굴을 보여달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내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티 났어? 실은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거 알게 됐어. 내가 말하려던 건 아닌데 자꾸 늦게 들어오고 자주 어디 가고 하니까 눈치챘나 봐. 그럼 인사드리면 되지. 왜? 뭐라고? 진심이야 그 말? 취소 못한다? 어른들은 그런 거 서운해하셔.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드리는 게 순서가 맞지. 이미 알았는데 피하는 건 만나는 우리한테도 마이너스야. 그럼 나 집에 바로 전화해도 되지? 좋아하시겠다.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뭐? 우리 집 이야기는 했어? 미리 해줘, 혹시 모르시면. 알았어, 내가 잘 말씀드려 놓을게. 난 솔직히 결혼은 못하고 할아버지 돼서도 연애만 할까 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 바꿔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잘 결정했다고 느끼도록 잘할게. 남편은 제 부족한 것까지 다 덮어주던 사람인데 그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안 하던 일에 대한 용기가 쑥쑥 커지더라고요. 결혼해서도 부모님을 제 돈으로 다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시댁 식구들도 미리 다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고 가난한 걸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에 며느리가 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상황에 대해 다 말을 한 상태라서 딱히 큰 부담 없이 인사드리러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댁 어른들 옆에 함께 앉아있던 신우를 처음 보게 됐죠. 몸을 아예 뒤로 젖혀서 누워있는 것처럼 앉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놈인데 그런 식으로 예의 없게 구는 걸 보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구나 싶었어요. 신우와는 정반대로 시댁 어른들은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절 따뜻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쯤 뭐 저를 미워하더라도 잘 넘어가겠다 했죠. 우리 애가 요즘 얼굴이 폈더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해벌쭉해서 다니는 걸 내가 정말 처음 봐요, 처음. 그랬어요? 저도 요즘 좋아 보인단 말 많이 들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좋은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팍 뿌리더라고요. 너도 왜 그래? 벌써 며느리한테 설설 귀고 앉았네. 적당히 해. 시어머니는 난처한 얼굴로 신우이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아야, 아파. 아프다고. 오늘 제대로 검증해야지. 이러다 상견례하고 식장 들어가면 끝이라고. 오빠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오늘 잘 확인하라고. 다른 뜻 없는데? 저를 무슨 검증해야 할 대상으로 놓고 보는 신우이를 보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지경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동생이 탐탁지 않다는 듯 아무 대꾸도 안 하면서 아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더군요. 엄마, 희성 씨가 저보다 능력이 더 좋아요. 알죠? 그래. 그렇게 좋은 직장은 어떻게 다닌다니? 공부도 성실히 한 모양이네.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그래도 저축도 잘하고 낭비 안 하는 애예요. 저도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별것 없어요.
대리라고 했죠. 그럼 연봉 얼마 안 될 텐데? 그게 무슨 좋은 직장이라고. 신우는 또 기다렸다는 듯 초를 치더라고요. 야, 말 가려서 해. 새언니 될 사람이잖아. 아니, 이렇게 가식적으로 좋은 말만 해야 하는 거야?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지. 언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럼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다들 적당히 가식떨어 체할 것 같으니까. 근데 언니, 그렇게 번 돈 집에 다 갖다 줘야 한다면서요? 부모님이 아예 손 놓고 집에서 놀아요? 야, 어른한테 논다니. 너 오늘 말 조심하랬지? 갑자기 흥분하는 남편을 제가 말리면서 괜찮아. 오늘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그래도 서로 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죠. 괜찮아요. 아가씨도 당연히 오빠 문제인데 걱정되지. 제가 설명할게요. 다들 궁금하잖아. 이 이야기는 언제 물어볼 건데? 그럼 결혼해서 오빠가 주는 생활비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전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혹시 제 앞날에 걸림돌이나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저는 이 결혼을 멈출 용기가 있었거든요. 제 가족과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결혼해서도 내내 눈치 보면서 시댁 식구들 눈총 때문에 괴롭게 살긴 싫었어요. 그게 제가 악바리처럼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은 이유이기도 했고요. 도움을 받을 친정은 없지만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우리 둘이 산다면 충분하다는 계획도 이미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3년 전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됐고요. 엄마도 무릎이 안 좋아서 지금은 집에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결혼 생각을 못했는데 충분히 부담되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이해합니다. 차라리 아파서 빨리 돌아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겠네. 계속 빗으로 날아드는 말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도 우리들이 충분히 살 정도로는 벌고 있어요. 저는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이 벌이가 괜찮아서 큰 문제 없어요, 저희는. 그럼 둘만 사이좋게 잘 살면 무슨 문제야, 그게. 시아버지께서도 우리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그래,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헐뜯고 살더라. 나는 둘이서 그저 좋게 의지하면서 부부처럼 잘만 살아주면 원이 없겠어. 우리도 늙어가는 처지라 다 알아요. 그건 미안해할 일 전혀 아니야. 이렇게 효심 깊은 딸을 둬서 얼마나 좋으실까? 얼른 우리 며느리로 왔음 싶어. 그러게, 나도 너무 탐이 나. 시부모님의 속 깊은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그간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마음이 녹더라고요. 참 좋은 어른의 면모가 느껴지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리가 정리될 쯤에 화장실에서 신우이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에게 앙칼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약간 물러 터진 게 있어요. 느꼈죠? 아니요. 너무 좋으시던데요. 온화하시고. 그러니까요. 언니한테는 좋겠죠.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에선 내가 하는 말이면 껌뻑 죽거든요. 끝까지 내가 언니 반대하면 이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예요. 두고 볼게요. 어떻게 남편 식구 중에 이런 변종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게다가 교사로 일한다는 사람이 이런 인성을 지니고 살 수 있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를 수시로 불러내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쪽에서는 저와 더 친해지겠다는 거짓말로 잘도 포장을 해뒀더라고요. 이거 사줘요. 얼마 안 하네.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래요. 하나 골라봐요, 그럼. 뭐야? 되게 쿨한 척하네. 그리고
돈 좀 번다고 나중에 우리 오빠한테나 우리 집안에 유세 떨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 직장 생활하니까 잘 알죠? 여자한텐 대기업보다 교사가 더 위에 있는 거. 알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다가 이 집안은 내가 대충 누릴 수 있겠다 해서 오는 거잖아요. 모를 줄 알아요? 나 눈치 백단인데? 아가씨, 오해해요. 정말 일하느라고 아무도 못 만났던 건데. 선물 하나 사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 돈뿐만 아니라 진심을 아예 왜곡해서 보는 게 날이 갈수록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시어머닌 양 전화해서 내일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인데 코빼기도 안 비출 예정이신가요? 예비 며느리가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올 거죠? 이런 것도 기분 좋게 슬쩍 알려줘서 예쁨을 받게 해주는 말이라면 모를까. 어머닌 동네 분들하고 할 계획까지 있는데도 신우는 굳이 저를 불러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부분은 저 혼자 알고 넘어갈까 하다가 워낙에 연애 때부터 서로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했던 사이인지라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너 그러면 이제는 혼자 당하지 말고 나한테 넘겨. 걔가 딸이라고 사랑 독차지하다가 당신이 생기니까 질투를 하는 모양이야. 내가 미안해. 남편도 이 상황을 다 듣고 이해해줘서 그래도 위안이 됐죠. 그리고 시댁 어른들과 미리 인사를 드리고 결혼 전에 서로 왕래하는 게 좋더라고요. 미리 그 집안의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를 딸 대하듯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시어머니와도 더 깊은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내심 뿌듯했죠. 그리고 결혼 전에 다가온 명절만큼은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한복까지 차려입고 인사를 갔어요. 몇 개월 뒤엔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친척 어른들께도 미리 이 기회에 인사를 올릴 생각이었죠. 그래서 손을 걷어붙이고 작은 일이라도 어머니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날따라 신우는 몸이 안 좋다며 이불을 얼굴 끝까지 덮어쓰고 누워있더군요. 괜히 신우랑 붙어서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어요. 아이고, 손이 참 야무지다. 잘 다듬었네.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머니 하는 거 보면서 이번에 배워둘게요. 너처럼 똑똑한 앤 금방 배우지. 그리고 이건 사실 해보면서 느는 거야. 나도 초반엔 엉망으로 했어. 그런데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던 신우이가 기름 냄새. 나가서 해, 나가서. 그 말에 어머니가 당황해서 주방 창문을 확 열더니 조금만 참아. 명절엔 기름 냄새도 나고 그런 거지. 내가 어제부터 컨디션 안 좋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마당에 가서 하던지 왜 집에 들어와서 이 난리냐고. 날이 추운데 어떻게 밖에서 이걸 해? 설마 며느리 왔다고 이러는 거야? 아픈 나한테? 아니, 추운 데서 고생시킬 일 있어? 엄마 하나뿐인 이 딸이 기름 냄새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나가서 할 생각을 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벌써부터 이러지 말고. 언니, 밖에 가서 해도 괜찮죠? 나 계속 이 냄새 맡다간 토할 것 같다고. 신우는 갑자기 기름 냄새에 미칠 것 같다면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입김이 나오는 한겨울에 마당에 전기를 연결하고 난리를 쳐가면서 어머니와 전을 부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절 내다보고 있는 신우 얼굴이 유리창에 비추더라고요. 전 정말 그걸 보자마자 소름이 끼쳤어요. 귀신이 이걸 보며 웃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까까진 아파 죽겠다던 사람이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낄낄대며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분 좋게 나와 어머니를 안으로 들여보내더군요. 엄마, 마무리는 내가 할게요. 들어가, 감기 들어요.
솔직히 일이 다 끝난 타이밍만 기다렸다 나온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리고 설렁설렁 밖으로 걸어 나와 제 앞에 앉더니 고소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되게 춥나 봐요. 입술이 보라색이 다 됐네. 꼴 좋다. 전 하나만 더 붙이면 끝나겠네요. 그래요. 열심히 해봐요, 한번. 간은 봐줄 테니까. 어머니 앞에선 살랑거리면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착한 딸 얼굴을 하더니 제 앞에서만 싹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게 너무 얄미웠죠. 그리고 점점 도가 지나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네 집에서 명절에 뭐 해 먹어요? 비슷해요. 명절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비슷하긴? 어디 먹어본 척 그래? 웃긴다. 딱 보니까 남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뒤져서 먹겠구만.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줄 때 잘 받아 먹고 가. 너랑 우리랑 사는 게 같은 줄 알아? 그런 신우의 말에 별로 대꾸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떠들어라 하면서 묵묵히 점만 붙이고 있었죠.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를 슬쩍 열어서 이 대화를 녹음을 해둬야겠다 싶었어요.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막말을 그대로 과장되지 않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제 안에서는 3번의 기회를 더 넘으면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약이나 올리고 헐뜯고 무시하는 걸 미련하게 견딜 필요는 없잖아요. 저 혼자 마무리해도 되니까 들어가세요. 아, 나 아프다고 한 거 믿어요? 내가 언니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전 부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어머, 다 알고 있었네? 근데 여기가 더 잘 맞지 않아요? 아, 아니지. 이런 좋은 마당도 없이 컸겠다. 그냥 길바닥에서 하라고 할걸. 그만하죠, 그런 이야기는. 왜? 사실이라서 듣기 싫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신뢰되는 이야기죠. 어머, 서운하네? 난 이제 언니 우리 집 사람 되는 거 격하게 찬성하기로 했는데 진심으로요. 대환영이에요. 갑자기 비아냥거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웠죠. 무슨 꿍꿍이가 또 있겠지 싶어서 신우이의 이야기가 이어지길 기다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을 진짜 언니라고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아팠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왜냐? 공짜로 노비 하나 드린다는 셈 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쉬워. 종련 하나 들어와서 난 편해진다. 아싸. 노비라고요? 내가? 네, 아니에요? 본인 출신 생각 안 하나? 회사로 아무리 가려봤자 다 보이지. 시궁창 냄새가 빠지겠냐고. 이미 거기에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오는 이후론 내 발밑에서 종처럼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세요. 그런 정신 상태여야 받아줄 테니까. 자, 본인 장비 잘 챙기시고 얼른 일해. 일.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전 부치던 뒤집개를 얼굴로 던지면서 뭐하니 우리 집 중? 딸랑거리던가 일하던가 하는 해야지. 그래야 넌 이런 집에 시집 올 수 있는 거야. 네 덕분에 난 이 집도 끝이다 끝. 상종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안 되겠다 너. 더 듣고 있었다가는 복장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 보이는 계란물을 풀어놓은 큰 대야를 들어서 신우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제 가슴에 빗으로 꽂은 말에 비하면 그런 꼴 만드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죠. 무슨 짓이야? 너 죽었어? 신우가 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되니? 그리고 종? 내가 왜 네 종이야? 그건 네가 될 뻔했지.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너? 계란물 때문에 푸푸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꼴을 봐도
여태 당한 수모 때문인지 분이 안 풀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버렸죠. 모를 줄 알아? 남의 집종 될 뻔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기억 안 나니? 이 집에 네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너 그 입 찢어버릴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건 가족들하고 같이 살 자격도 없어. 기본적인 것도 없이 막 자랐단 소리 듣기 굴지 좀 마. 너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왜 욕을 먹어야 돼? 막 자란 건 너지. 네 집안 수준 봐. 모르겠냐? 네 인성 수준이 더 부끄럽다. 가난보다. 오늘로 넌 모든 기회 끝났어. 니까짓 게 나한테 무슨 기회를 줘? 발악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는지 엄마 나와봐. 인연 좀 봐. 그래, 다 불러봐. 오늘 아주 끝을 내자, 이년아. 사실 이전에 신우한테 몇 번 돈을 뜯긴 뒤에 남편에게 듣게 된 집안의 비밀이 바로 신우였어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시댁집 앞에다 버리고 갔다 하더라고요. 좋은 가정에서 잘 키워달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서요. 밖에 있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며칠 돌봐주고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이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키우게 됐다 하더군요. 그래서 종종 못된 심보가 튀어나오면 부모님과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가리를 하면서 아픈 손가락처럼 둔 게 화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 일을 부모님께도 알려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더는 못 보고 살겠다고 남편이 선전포고해둔 상황이었던 거죠. 솔직히 저도 그래서 제가 시집 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질투를 했던 거니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이런 말을 듣고선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상황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일이 터지고 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제가 계란물 끼얹었다는 걸 대단한 일처럼 집에 가서 어른들에게 일러 바치더라고요. 나 봐봐. 이 꼴로 만들었다니까 저게.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해줘. 쟤 더한 짓도 하겠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싸운 거야? 왜 그러냐, 아가? 무슨 말이라도 해봐. 누가 맞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이것부터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녹음한 파일을 거실에 울려 퍼지도록 틀었습니다. 다 듣고 난 시댁 어른들은 허탈하게 천장만 보고 있었고 신우는 고집을 부리며 본인 잘못을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열받게 하니까 그렇지. 그러게 왜 날 건드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은 앞으로 넌 우리 집 주거 아니야. 내가 살면서 너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말 한 적 있어? 어디 버려진 애 데려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딴 식으로 갚아? 누가 보면 네가 나 키운 줄 알아. 네가 뭔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시아버지가 입을 떼며 기가 막혀서 나는 너를 키우면서도 내 딸이라고 생각 안 했던 적이 없다. 그런데 넌 어찌 이렇게 컸냐? 너 대체 누구야?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결정대로 해. 모든 가족이 제 옆으로 돌아선 걸 느낀 신우는 급히 이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서 애원작전으로 변경을 하며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순간 주체가 안 돼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버님보다 더 과감한 목소리로 됐어. 이런 일 터지면 그대로 결정하기로 했잖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살라고 내보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는 놀라서 날 어딜 보내?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나가? 네 오빠 인생 망치지나 마. 이제 알아서 살아. 아니,
왜 그래? 결혼도 안 한 며느리 때문에 딸을 버리는 집이 어딨어? 저 여자한테 다 속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신우를 막아세우며 우리가 오늘 일만 아는 줄 알아? 너 그동안 한 짓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이러다 말겠지 하고 참고 기다린 거라고. 네가 진짜 우리 집 식구면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냐? 아니, 내가 잘못했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언니, 내가 심한 말한 거 사과할게요. 이러면 돼? 언니 풀어요. 우리 둘이 사과하면 되잖아. 그제야 조금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러면 되긴 뭐가 돼? 진심으로 뉘우칠 줄도 모르고. 아빠, 나한테만 왜 그러는데 짜증나게. 쟤도 혼내. 쟤가 뭐야? 새언니한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가족들은 신우를 등지고 앉더니 처음 이 집에 오던 날을 꺼내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추웠어. 어린애를 그냥 어디로 보내기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그는 내내 속을 그렇게 썩여도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뎠다. 근데 나이를 이렇게 먹고 선생 정도가 돼도 그대로면 이제 우린 너무 못 받아줘. 사람 가르치는 선생이나 내 인성이 지금 이런데 네가 5살도 아니고 다 큰 널 어떻게 가르쳐. 이미 늦었지. 남편은 방에서 신우 짐을 싸서 나오더니 됐어요. 괜한 곳에 힘 빼지 말고 보내요. 너 충분히 이 집에서 딸로 잘 살았고 충분히 너한테 할 건 다 했어. 미워하든 말든 모르겠고 나가주라 이제. 사실 신우이의 배경을 알고는 어쩐지 그 애정결핍 같은 행동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가족들이 본인에게 갖는 그 안쓰러움을 영악하게 이용해 군림하려더니 결국은 그 인내심이 모두 한계치에 다다르게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집에서 딸로 큰 자신과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같겠어요. 저를 보고 질투를 느낀 게 미련한 생각 아니에요? 전 신우를 보면서 결혼까진 갈 수 없겠다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일을 받아들여 주셔서 결혼 후에도 이어질 줄 알았던 끔찍한 일은 그쯤에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도 본인 살 정도의 기반은 다 마련해둔 상태였으니 크게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겨울에 떨고 있던 핏덩이를 내보낸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딸, 며느리 두 사람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그 빈자리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을 믿어준 분들에게 갚을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단 생각이 들어서요. 신우는 집을 나간 뒤로 점점 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집에 전화 와서 욕을 하질 않나 부모님한테도 욕 문자까지 보내는 날도 있고요. 충분히 뉘우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어리석다는 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싶어요. 솔직히 훗날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날 일을 겪고 제가 먼저 손 내밀 생각은 없어요.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해오면 모를까. 본인이 저지른 짓 악한 말을 해놓고 돌아볼 줄 모르는 됨됨이도 안 된 사람하고 함께 지낼 순 없죠. 신우가 있었다면 괴로웠을지 모르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틈만 나면 시댁에 놀러 가곤 해요. 남편 없이 혼자 가도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두 분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 결혼이 얼마나 기적적인 상황을 딛고 오게 됐는지 느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을 믿고 의지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런 일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보다 저 자신이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